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과학대의 불교 학생의 템플랩을 시작으로 단과대학 단위 불교 동아리 창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창립된 불교 동아리는 이사장 동관 스님으로부터 불교 동아리 운영 활성화 기금으로 1천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11일 미래융합대학 불교 동아리 창립법회 봉행을 끝으로 동국대 14개 모든 단과대학 내에 불교 동아리가 창립됐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단과대학에서 불교 동아리가 창립됐습니다.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의 불교 동아리 템플애플을 시작으로 단과대학 단위의 불교 동아리 창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월 11일 미래융합대학 불교 동아리 퓨처엔접의 창립법회가 열리며 모든 단과대학 내에 불교 동아리 창립이 완료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전공과 다른 학년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유대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동국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이고 뭉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대감만 가져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8일 예술대학 불교 동아리 진선미 창립법회에서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은 초파일 전까지 14개 단과대학에 차례로 불교 동아리를 창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1일을 기점으로 이 선언이 실현됐습니다. 동국의 역사에 빛나는 그런 이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로 온 자체만 해도 동국과의 큰 인연을 맺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창립된 불교 동아리들은 이사장 동관 스님으로부터 불교 동아리 운영 활성화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불교 동아리들은 연등회에 이어 템플스테이, 사찰순례 등 여러 불교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연달아 창립된 불교 동아리와 지원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DUBS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학 모집 기본계획이 안내됐습니다. 교육부 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대학은 열린전공학부가 신설됐습니다. 열린전공학부 외에도 새로 달라진 학제 개편에 대해 입학처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장인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동국대학교 학제 개편이 새로 공개돼 이전과 달라진 학제 개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학처에서는 최근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통해 주요 변경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본교 모집 단위 광역화 선발 계획에 따르면 인문과 자연 계열에서 열린전공학부가 시행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열린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계열에 구분 없이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에 적합한 전공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전공 이수가 의무화되며 입학과 동시에 진로 탐색 및 전공 결정을 위한 다양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및 이수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전공이 입학 시 결정되어 졸업까지 이어져 전공 선택권이 제한되어 융합 역량을 함양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느끼고 학생에게 원하는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여 직업 전공 미스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각 대학에 전공학과 구분 없는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그 명칭을 열린전공학부라고 부르며 수시 모집의 경우 고등학교 기간 동안 본인의 진로를 꾸준히 탐색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역량과 소양을 기른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열린전공학부 정시 모집의 경우 다군에서 선발하며 진로와 희망 전공을 정한 학생의 경우 가군, 나군 전공 모집 단위를 보다 광범위하고 융복합 학문을 통해 진로를 찾고자 하는 학생은 다군 열린전공학부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학부제의 사례로 비추어 보아 광역화 선발에 대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으나 담당 부서인 다르마칼리지 학사 운영실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가 우리 동국대학교만의 열린 전공 인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서 접수 시 본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특정 전공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대학에서 탐색하고 싶은지를 고민하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단위 광역화 선발 외에도 첨단 분야 정원 증원,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통합, 1단계 선발 배수 변경,
학교폭력 조치사항 전형별 반영 방법 등 여러 주요 사항이 변경됐습니다. 또한 기존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컴퓨터 AI 학부라는 명칭으로 바뀌며 또다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문화재학과 역시 문화유산학과로 명칭이 달라지는 등 본교는 2026학년도 신입학 모집을 앞두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DUBS 뉴스 장인혜입니다. 중구에서 머물거나 혹은 거주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중구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관계자는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인으로서 중구를 제일 잘하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린다면서 나와 이웃의 일상을 즐겁고 풍요롭게 하고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저없이 제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경록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가 속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에서 살고 계신 학생분들도 통학을 위해 중구에서 머물고 계신 학생분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가 보다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구청에서 2024 중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저 아나운서 박경록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총 42일간 2024 중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1번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생활정착 아이디어. 2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중구만의 인구 유입 방안. 3번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민생활 개선 아이디어. 4번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중구를 만들 수 있는 정책. 5번 기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위 5개의 공모 주제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응모하시면 되고 공모 자격은 중구민, 중구의 생활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응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응모하는 경우 공모 제안서 작성 후 온통중구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방법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응모하는 경우 공모 제안서 작성 후 원본을 중구청 본관 4층 기획예산과에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을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을 선정하여 시상금과 함께 구청장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며 노력상과 추첨상 등도 수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문제들도 학생 여러분을 비롯한 중구민들에게 더 맞닿아 있는 문제인 만큼 위와 같은 공모전을 통해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DUBS 아나운서 박경록이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가 이번 달 2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제1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명상의 현대적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에서 발주한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 전수조사에 대한 성과보고이자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진하는 K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선명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스님과 학자들이 두루 참여했으며 총 5개의 주제로 발표와 논평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이트였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연등회의 백미로 꼽히는 연등행렬이 최근 서울 도심을 환하게 물들인 데 이어 젊어진 불교가 화제입니다. 최근 조계사 일대에 모인 인파 역시 힙한 불교 축제에 몸을 맡기고 108번뇌를 다 날리듯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든 채 즐겼습니다. 앞으로도 불교가 의외의 모습으로 젊은 층의 시선을 사로잡아 불안과 번뇌 속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5월 17일 DUBS 뉴스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